부여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지금 코로나하고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때 더 국민들이 어수선한 우울한 분위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궁금한 의사들은 왜 의사 파업부터 저희가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이 의대 정원과 지금 문제 시대는 4대 정책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과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파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의사 파업은 의학분업 파업 때하고 약간 다른 성질의 몇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 정원수, 그러니까 의대 정원수를 늘리겠다. 의사수를 결과적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 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방의 그 한방 진료에서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 측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강대강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의 수보다 인구 1000명당 그 의사 수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를 전체적으로 OECD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사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금 민간의료 때문에 공공의료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OECD 기준에 맞게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건데, 현재 사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의 3.3명, 인구 1000명당 3.3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3명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수에 비하면 의료의 질과 환자가 제때 의료를 받고 싶어 할 그 시점이 너무나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계 OECD 상위 그룹에 있는 우리보다 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많은, 소위 말하는 의사수 선진국이라고 많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심지어 미국, 그리고 스웨덴, 이런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현저하게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적은 수의 인원으로 결국은 고퀄리티의 의료의 질이 국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때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의료 체계에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영국이나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그런 OECD 의료 의사 1000명당 숫자가 많은 그런 시스템에 있는 나라들도 9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무슨 대학병원에 어떤 교수 특진을 받으려면 이렇게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이 환자가 컨설팅 시스템에 의해서 오늘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당일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의료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어떤 의료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약하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에 의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조건을 내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의료 정책이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그거를 디스트리뷰를 잘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의사수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들의 조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공의대에 설립하고 나서 그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결국은 거주 이전, 10년 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가 없어요. 즉 헌법에 위배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는 시스템의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3D, 즉 얘기하는 바이탈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파트, 그런 과, 즉 우리가 말하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외과, 이런 계통의 환자들이 힘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들을 계속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과와 전체적인 국민 전체의 어떤 도서지역이나 이런 의사의 분포를 정책적으로 잘 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의료 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수가가 결국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 같은 나라에도 중수돌기염 수술을 하면 몇백만 원에서 돈 1,000만 원을 싸들고 가야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얼마나 외과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의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병원이나 큰 2차, 3차 병원들도 외과계 그런 데서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면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공의대 나온 의사들이 10년 후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10년 동안 거주 이전에 그런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자유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10년 후에 그 도서지역에 그 지방에 머물러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 가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 수가와 그 의사가 그만큼 한 명의 의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10여 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간적인 추차했던 그 면허제도의 장벽의 안에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배려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만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의대 건립을 위해서 이미 44%가 부지 보상이 이미 되었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 지역이 전라도 무주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정책적, 이념적,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이 이 어떤 구조적인 이 국민의 건강보험 체제, 국민의 생명과 그런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념적이고 자신들의 정치, 어떤 제도와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명백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자기 밥그릇 싸움에 이렇게 노출돼 있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인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정부는 몰고 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큰 맹점들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부지가 이미 보상 상태에 들어갔고 이미 공공의대를 짓고 있다는 말은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법과 이런 절차를 무시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의대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잘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지금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결국은 누구냐? 이 정부들이 자신의 정권, 자신의 이념, 그리고 자신들을 위주로 한 그런 실력이 부족해도 이념에 맞는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기회균등 선발 모집 인원 대상이 있어요. 그 기회균등 모집에 뭐가 있냐면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온 것이죠. 그러나 기회균등 2라는 거를 또 신설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게 거기에 보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 그리고 다문화 자녀, 장애인 부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가느냐? 그냥 그런 대상자가 되면 자연히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누군가가 추천을 하면 이 의과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하냐? 이 정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른 조국의 자녀처럼 생긴 조민희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조민희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선발하는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게 해야지. 이제는 속속들이 자기네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념에, 좌파 이념에 맞는 자기네들까지,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라는 그 숭고한 면허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입맛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제가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의학전문대학원이 왜 실패했습니까? 또 다른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제도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 이념,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네 자녀들이 실력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라도 의과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아신다면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까요? 그네들이 남아서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도서지역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